예. 아주 잠을 깨시고,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좀 질문을 하면 좀 답 좀 해주세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니까 답 좀 해주세요. 오토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있는데, 그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그러니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거는 타임의 관점에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하고 코릴레이션이 얼마 있느냐라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 계산해 봤더니 델타 타우가 나왔어요. 델타 타우가 나왔다. 그 소리는 뭘까요? uncorrelated.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민값이 0일 경우에는 uncorrelated 데이터라는 소리가 바로 independent 데이터라는 소리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로미닝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에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했더니 델타 타우가 나왔다. 여러분들 그림을 생각해 보면 딱 0이고 0에서 임펄스를 하나 그리면 X축이 타우, Y축이 델타 타우,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델타 타우의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를 보면 어때요? 화이트. 그 화이트라는 소리는 뭐예요? 답 좀 하라니까.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가 모든 F에서 1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 그 컴포넌트가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랜덤 프로세스에 막 인디펜던트에 무지 서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다 이런 거죠. 동일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모든 주파수 대역폭에 똑같은 파워의 덴서티가 분포되어 있다라면 그거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떨까? 금방 했던 걸 똑같이 재해석을 해보면 타우는 0일 때만 코릴레이션, 자기만의 파워 자기와 자기 신호만 코릴레이션 했을 때만 값이 있고, 조금만 타임을 시프트 시켜가지고 서로 코릴레이션 시켜도 다 0이 된다. 금방 말했던 언코릴레이티드 되고 인디펜던트한 그러한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또 역으로 모든 주파수 대역의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가 분포되어 있는 거가 아니어서 특정한 로우 밴드만 있다라면, 그 소리는 역으로 말하면 오토코릴레이션 해석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랜덤 프로세스, 아까 말한 언코릴레이트 된 얘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래서 이 SXF는 1이 되는 거를 만약에 이러한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라면 얘는 이 모든 주파수 대역폭에 이렇게 있던 거가 이걸 통과시키면은 이러한 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을 프로세스를 Y 오브 T라고 한다면 PYY 타우는 어떠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달면. 그렇죠? 시뮬레이션 지금 방법에 있어서 이야기를 뭐 하려면 이 필터를 디자인하는데, 이 필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는 필터를 디자인해보자. 이 로우패스 필터를. 그 필터를 어떻게 디자인하겠느냐. 이 필터만 디자인하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가진 이러한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필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이 필터를 디자인하자.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로 이 로우 패스 필터를 그렇게 생각해서 좀 쉽게 로우 패스 필터를 디자인해보자 라는 거를 목표로 두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필터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말을 해요. 가우시안 얘는 랜드 N 매틀랩에서 인디펜던트한 온코릴레이티드한 가우시안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빌트인 펑션에 의해서 또 그걸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꼭 매틀랩을 안 쓰고 C를 쓰더라도 그 워낙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인디펜던트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제너레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시킨다 이거죠. 가우시안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저러한 오토코릴레이션을 갖는 샘플들을 얻겠다라는 방법이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sum of sinusoid. 원래 HI of T는 summation 여러 개 CN, 코사인 PNT 있죠. 그 식 자체를 이용해서 CN이 랜덤하게 막 랜덤 수를 해갖고 다수의 수를 더하면은, 그러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그 자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가 sum of sinusoid 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multiple faded envelope 이라는 방법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FFT 방식을 이용하는 거 뭐 있어요.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뮬레이션 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vehicle speed에 따른 성능을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시뮬레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죠? vehicle speed에 따른 성능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 첫 번째 것만 우리는 다룰 거고, 숙제도 이 첫 번째 것만 할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지금 오늘 소개하는 건 그렇게 정확치 않아요. 즉 J나 2파이 FM 타워하고 어느 점에서는 똑같은데, 타워가 어느 점에서는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 똑같다라는 것을 이 시뮬레이터가 좋은 시뮬레이터냐 아니면 별로인 시뮬레이터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시뮬레이션으로 제너레이션을 해보고 레벨 크로싱 레이트나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의 이론적으로 구한값하고 내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레벨 크로싱 레이트,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을 둘이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정말 완벽하게 가까운 그 방식이 있어요. FFT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이 2000년인가? 2000년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 FFT를 기반으로 한 correlated 된 Rayleigh Sample Generation 그러한 제목으로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박사 때 그 레벨 크로싱 레이트 그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이버시티에서 그 계산하는 거를 그때 내가 썼던 시뮬레이션이 그 논문에 나온 시뮬레이션 기법을 썼어요. 그걸 썼을 때 되게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테나 하나일 때 전혀 뭐 조금의 오차 없이 되게 같았어요. 물론 그 시뮬레이션에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드로백이 있긴 있어요. 샘플을 한 번에 다, 10,000개면 10,000개를 한 번에 다 샘플이 다 제너레이션을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제너레이션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끊지를 못한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긴 있어요. 시뮬레이터마다 그런 단점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간단한 필터드 가우시안 노이즈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면은 나중에 더 정확한 시뮬레이터가 채널 제너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터가 필요할 때는 이거에 기반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네? 자, 필터드 가우시안 노이즈 기법은 아까 말한 대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각각 제너레이션을 시키고, 그러니까 XOT를 제너레이션 시키고, 난 W1, W2라고 했어요. I 페이즈, Q 페이즈에서.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HIT와 HQT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 HIT와 HQT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HI와 HI, HQ와 HQ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 FN 타우. 이러한 오토 코릴레이션을 갖도록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제너레이션 하겠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HI와 HQ는 서로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 되도록. 즉 이렇게 통과시켜갖고 HI와 HQ를 오토 코릴레이션 시키면 0이 되도록.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디자인해라 라는 거가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를 그거 할 수가 있죠. 프레이 트랜스포머면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때 나왔던 이 결과가 우리 그 전에 보여줬어요. 뭐 루트 2파이 F-FM 제곱분의 뭐 얼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가 그러면은 이 랜덤 프로세스 우리 이론에 보면은 얘의 무엇이 있다라면은 여기 인풋이 있다라면 이 인풋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가 뭘로 존재한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풋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가 지금 얼마예요? 1이죠. 1이라는 게 이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G 오브 F로 주어져 있다라면 아웃풋 시그널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랜덤 프로세스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아웃풋 시그널의 자,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X 오브 T, Y 오브 T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얘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내가 G 오브 T라고 한다면 이거의 포리어 트랜스폼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G 오브 F라고 쓰고 X 오브 T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를 이렇게 쓰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를 Y 오브 F라고 쓴다라면 이것과 이것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YIF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에서. 그렇죠? 이 관계를 이용해 보면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HI와 HIF, HQ, HQ의 F의 요거는 G 오브 F의 제곱. 그냥 2분의 오메가 P는 얘의 파워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가 전체적으로 성립하도록 로우 패스 필터를 디자인하자라는 거죠. 말은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방법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자, 디스크릿 버전으로 하면 HIK는 HIKT, HQT는 HQKT.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니까 디스크릿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T는 시뮬레이션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샘플링 된 이 스텝 사이즈를 말을 할 테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면은 로우 패스 필터 중에서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즉, 그 다음번에 샘플은 그 전에 샘플에다가 제타만큼 어떠한 제타라는 파라미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되어 있는 인디펜던트 한 거에는 1-제타를 곱해주고, 이거가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된다라면은 제타의 영향력만큼 얘하고 코릴레이션이 생기겠죠. 제타 값이 만약에 제타는 0과 1 사이, 무조건 0과 1 사이인데 제타가 1이다 라는 건 뭐냐면 그 전 시그널하고 같아서 코릴레이션이 1이 되겠죠. 그렇죠? 제타는 0.9다 라고 한다면 0.9고 새로 오는 인디펜던트하게 오는 부분이 0.1만큼이 포함이 돼서
아마도 0.9만큼의 영향력이 더 커서 그전 샘플하고 지금 현재 샘플하고 코릴레이션이 0.9의 크기만큼 높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인디펜던트한 새로운 샘플이 또 돼가지고 더해지고. 그러니까 제타를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J나 2파이 FM 타워를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 채널 에스티메이션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은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써가지고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건 뭐냐면 평균 값을 구하는 일종의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실제 모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실제 모뎀에 가까운 성능 검증을 해야 될 때가 아마 회사 가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들이 지금 배우는 어떤 커다란 알고리즘, 뭐 어떤 디텍션 기법, 그것뿐만 아니라 요소 프리퀀시를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야 되고, 타임을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고,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고, 여러 부분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할 때마다 로우 패스 필터가 필요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은 C는 가장 간단한 이 로우 패스 필터가 이렇게 제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제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풋은 1 마이너스 제타만큼 곱하고 그 전에 프리비어스하게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을 제타만큼 곱해서, 그래서 제타를 또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forgetting factor다라고도 말을 해요. forgetting factor. 그러니까 forget 잊어버리는 팩터잖아요. forgetting factor. 얼마만큼 잊어버리는 그 팩터. 나는 제타만큼 기억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제타만큼 나는 옛날 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걸 다시 쓰면 여기서 1 제타, 여기를 제타라고 쓴다라면 제타가 forgetting factor의 그 말 의미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러한 로우 패스, 아주 간단한 로우 패스 필터다 이거죠. 실제로 이거를 G 트랜스폼 해가지고 해보면 G, Z, Z, Z. 그렇죠? Z 트랜스폼을 해보면 이게 K 플러스 1이니까 Z, H of Z. 제타, H of Z. 플러스 인풋 시그널 1 마이너스 제타 X of Z 아니면 W of Z 해가지고 여기에서 HZ 여기 H of Z 앞에 Z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 펑션을 구해보면 즉 X of Z 분의 H of Z, 그거가 트랜스포 펑션 G of Z가 될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 트랜스포 펑션을 구해가지고 리스판스를 그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 로우 패스 필터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게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Z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W1K, 그러니까 매틀랩으로, 여러분들 다 매틀랩을 쓸 수 있으니까 매틀랩으로 랜드 n을 써가지고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샘플을 제너레이션 시키고 1 제타를 곱한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나온 거에다가 제타를 곱하는데 이 HIK 플러스 1 나온 거를 딜레이 시키면은 HIK가 나온 것을 제타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면은 HIK 플러스 1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이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 왜 이게 로우 패스 필터냐? 아까 말한 대로 Z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스포 펑션을 구해보면 저게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W1K, W2K 양쪽을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HIK 플러스 1, HQK 플러스 1 각각 랜드를 제너레이션 시키면은 랜드 n을 제너레이션 시키면 매틀랩에서는 자동적으로 얘네들한테 시드를 다르게 줘가지고 서로 인디펜던트한 샘플들을 제너레이션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제너레이션 시킨 거에다가 금방 말했던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아서
HIK 플러스와 HQK 플러스. 이렇게 제너레이션 시키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대체 제타와 이 제타 값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그것만 이제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HI 이거의 제곱의 평균값이 2분의 오메가 P가 나오도록 2분의 오메가 P가 나오도록 얘를 처음에 제너레이션 할 때 어느 정도 베리언스를 줘야 될지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 설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HIK와 HIK 플러스 N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즉 이 식에서 여기에다가 또 하나 여기 HI K 플러스 N 하면은 제타 HI K 플러스 HI K 플러스 N 마이너스 1 HQ K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제타 W1 K 플러스 1 W2 K 플러스 N 그걸 가지고 서로 곱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해보자는 거죠. 그죠? 즉 HI K 플러스 N과 HI K를 둘이 곱해가지고 이렇게 취해보자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리컬시브하게 HI K 플러스 N은 1 마이너스 제타 그 다음에 HI K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제타 제타 1 마이너스 제타 그 다음에 W I K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타 HI K 플러스 I는 HI K 제타 HI K 플러스 N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제타 W I K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제타 W I K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수를 갖고 첫 번째 거까지 가가지고 이거하고 HI K하고의 오토 코릴레이션 둘이 곱해가지고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곱해보면 1 마이너스 제타 곱하기 제타 해갖고 어느 정도 등비수율이 나오게 돼요. 등비수율이 나오게 돼서 여기 제타에 이 n이 나오게 돼요. 1 플러스 제타, 1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숙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라라는 것도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 호목으로 이걸 내려고 하는데,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테이블을 보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보고 이건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인데 이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가 이론적으로 구한 2분의 오메가 p j나 2파이 fm 타우의 프레이 트랜스폼하고 같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때 제타가 무엇이 돼야 될 거냐 이걸 풀기에는 너무 이걸 풀 수 없는 문제가 돼요. 풀 수 없는 그 서로의 아주 트랜스덴탈한 초월함수적인 진짜 우리의 그 수학 실력을 초월한 이퀘이션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3dB 포인트에서 서로 같은 점에서 3dB 포인트만 같게끔 이 전체의 값, 가장 높은 값에서 0.5 2분의 1 거기까지 그 2분의 1 점에서 서로 같게 그럼 하는 제타가 무엇이냐를 찾아봤더니 제타는 이거고 시그마 제곱은 이거다라고 했었을 적에 3dB 포인트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타는 이걸로 해서 아까 그림에서 제타는 그걸로 하고 W1K, W2K의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베리언스를 얼마로 하면 되냐면 여기 시그마 제곱만큼 이렇게 베리언스를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아까는 first order 로우 패스 필터였거든요. 즉 제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파라미터를 두 개 넣어가지고 세컨 오더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면 파라미터 두 개를 가지고 이것을 맞춰주고 점점 커브 피팅을 해갖고 알파 베타 그 아까 제타가 아니라 제타 뭐 또 다른 파라미터를 해갖고 세컨 오더, 썰드 오더 이렇게 폴스 오더 그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매틀랩에서도 그것도 풀 수가 있어. 커브 피팅 해서 가장 가까운 파라미터 값을 해서 구해보면은 얘하고 점점점 더 가까운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숙제는 뭐냐면은 이걸 증명하라 라는 거하고 자 증명을 했으면 이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코릴레이티드 된 샘플들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려본 다음에 그거의 레벨 크로싱 레이트를 시뮬레이션을 측정해서 그거가 아까 나왔던 렐레이일 경우에 이론적인 레벨 크로싱 레이트하고 그림을 비교해 봐서 얼마만큼 차이 엄청 날 거예요. 엄청 날 거고 나는 그걸 그 시뮬레이터는 이걸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많았는데 다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것만 넣으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이 값만 넣는다라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방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는 거 조금 트릭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거죠. 쉐도잉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쉐도잉을 썼는데 스퀘어드 엔빌롭 레벨 여기 이제 로컬 민이 되겠죠. 이 엔빌롭에 대한 알파 t는 오메가 v 그 다음에 스퀘어드 엔빌롭을 오메가 p라고 하면 각각 오메가 v와 오메가 p가 각각 뭐냐면은 즉 오메가 p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아까 로컬 민이었어요. 그 로컬 민이 뭘 따랐냐면은 로그노말로 디스트리뷰션이 됐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에어리아 민이 민값이 되고 그렇죠? 쉐도잉 팩터인 시그마 오메가 제곱이 되어서 이 로그노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알파 제곱이 아니라 알파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되게 렐레가 저기 엑스포넨셜이 되고 뭐 그러한 어떤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DB 도메인에서 보기 때문에 10 로그 10이 그냥 20 로그 10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로 있어서 똑같은 형태의 오메가 V 즉 엔빌롭에 대한 평균값도 로그노말을 따르더라. 쉐도잉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미 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자,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은 이렇게 그 전에는 타우 n이 타우 1, 타우 2 해갖고 가장 늦게 온 이 캐피탈 N, 타우 n 간의 서로 간의 거리가 아주 심볼 듀레이션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프리퀀시 플랫한 페이딩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보면 가장 늦게 온 것과 가장 처음에 온 것 간의 이 차이, 시간적 차이를 우리는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이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거리가 심볼 듀레이션보다 상당히 차지하고 있을 때, 심볼 듀레이션만큼 떨어져 있거나 심볼 듀레이션 그 성능에 좌우될 만큼 클 때, 그럴 경우를 우리는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타우 1, 타우 2 해갖고 타우 n 까지가 있는데 타우 1만큼 처음에 들어온 거에다가는 채널이 알파 1이 이건 뭐냐 프리퀀시 플랫한 페이딩이 여기에서 곱해져 가지고 페이딩이 곱해져 가지고 또 타우 2만큼 딜레이 된 거에서는 또 프리퀀시 플랫이 이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타우 n만큼의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있는
이러한 모델링을 뭐라고 하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테트 딜레이 라인 이고 이것은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에 대해서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 모델링은 이전까지 했던 플랫 페이딩 모델링을 잘 이해하면은 이건 타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프리퀀시 플랫들이 타임 딜레이드 된 것들의 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죠. 타우 1, 타우 2, 타우 n만큼 오는데 알파 1, 알파 2, 알파 n. 이러한 엔빌롭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 1 자체는 hi1 플러스 jhqi1. 그렇게. 그래서 각각이 레일레이가 될 수가 있고 각각이 라이시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라이시안은 아니고 낙가가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라이시안 같은 경우는 요게 다이렉트 라인 오브 사이트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가 레일레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얘에 대한 에버리지 로컬 민 파워 오메가 1, 얘에 대한 에버리지 파워를 오메가 2, 얘에 대한 에버리지 파워를 오메가 n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뭐가 있냐면 타우 n, 가장 늦게 오는 거를 맥시멈 딜레이 스프레드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딜레이 스프레드, 이 딜레이 된 거에 대한 민 값은 얼마냐? 민 딜레이 스프레드는 타우 바라고 해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게 적다라면 여기 오는 부분이 딜레이 되는 거가 되게 파워가 되게 적다라면 얘의 영향은 적을 텐데 이 자체만 타우 1, 타우 2, 타우 n을 민 값을 구해보면 그거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n 곱하기 타우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파워를 노멀라이즈 해서 전체적인 파워 중에서 딜레이 된 거에 대한 그 파워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한 거가 민 딜레이 스프레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암기가 필요해요. RMS 딜레이 스프레드는 이렇게 타우 제곱의 민 밸류 마이너스 타우의 민 밸류의 제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거는 많이 쓰이는 용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 되면 타우 1, 타우 2, 타우 3가 얼마일 때 이 값을 구해라 라는 것들을 저는 낸다 이거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같이 오토코릴레이션을 증명하라 시뮬레이션 할 때 그것을 증명하라 그런 문제는 안 되고 나는 이런 것을 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암기해 갖고 알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낼 거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냥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측정해가지고 패스로스 아웃도어 마이크로셀에서 측정해가지고 패스로스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표준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뭐 코스트 231 이거 하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또 코스트 231 그래서 유럽에서 있어서 어떤 마이크로셀에서 이것을 시뮬레이션하고 하기 위해서 쓰는 모델로 이런 것들이 이름이 붙여져 하타 모델 또 여기 왈피시 이케가미 모델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스트릿 마이크로셀에서 어떻게 쓸지 이러한 모델링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봤는데 하타 모델 같은 경우는 패스로스가 A 플러스 B 로그 10 D의 C 그래서 A, B를 각각 베이스밴드의 안테나 높이 모바일 유저의 안테나 높이에 따른 함수로 해가지고 A, B, C를 각각 정해놔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뭐 어떠한 여러분들이 요즘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셀 엣지에서의 성능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서 쓰면 돼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자는 거죠. 또 다른 것들로 라인 오브 사이트이 존재했을 때의 패스로스에 대한 것들을 실험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된더라. 또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 패스로스는 또 다르게 되더라. 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왈피시 이케가미라는 모델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루프탑 해갖고 건물 위에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가 있었을 때 모바일 스테이션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었을 때 어떤 모델링. 그래서 스트릿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랬을 때 패스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채널에서, 잠깐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채널에서 아까 섀도잉과 페이딩을 같이 고려해서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컴포짓 섀도잉 페이딩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말했던 뭐 레일레이 채널이나 레일레이 채널 같은 경우 어떻게 됐었어요? 레일레이 채널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알파 오브 t는 HIT의 제곱 플러스 HQ 제곱 오브 t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엔빌롭의 디스트리뷰션이 레일레이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레일레이 디스트리뷰션 P 알파 오브 알파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왔냐면은 2오메가 분의 알파 2의 마이너스 2 오메가 분의 알파 제곱인가? 여기에 2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2가 위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메가는 뭐냐면 로컬 민이었어요. 근데 이 로컬 민 자체가 섀도잉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오메가가 주어져 있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오메가 얼마일 때. 그러면 오메가를 내가 고려를 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오메가가 섀도잉 해가지고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니까 그것을 한 번에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컴포지트한 디스트리뷰션을 보려고 할 때 이 오메가 V가 주어져 있었을 때의 알파 엔빌롭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금방 말한 레일레이 디스트리뷰션이 될 테고 그거를 오메가 V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컴포지트한 섀도잉 페이딩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레일레이 페이딩일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레일레이 모델일 때 뭐 그 식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로그노멀 이 디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나오고 이러한 모델링을 우리가 수수께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980년인가 78년에 처음으로 이 모델링을 생각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델링일 때 이러한 모델링을 사용해서 레벨 크로싱 레이트가 얼마냐,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이 얼마냐 그런 걸 계산했던 데가 1990년대였었어요. 자, 또 하나 패스로스 모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서 하나가 투패스 모델이에요. 투패스 모델은 뭐냐면 다이렉트하게 오는 거가 하나 있고 스캐터드 되는 거가 부딪혀가지고 오는 이러한 두 개의 패스가 존재할 때의 패스로스를 계산하는 것. 이러한 모델링을 투패스 모델링이라고 하고 무선 랜 같은 경우 이거를 가장 많이 써. 무선 랜이나 무선 펜 그런 경우 근거리 통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럴 때 계산을 해보면은 오메가 P는 여기 보는 것 같이 트랜스밋 파워, 안테나 게인, 트랜스미터의 안테나 게인, 리시버의 안테나 게인과 안테나의 높이 분의 거리의 제곱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모델링을 채널 모델링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투패스 모델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리마크가 있는데 패스로스는 프리퀀시에 전혀 디펜던트 하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거리나 안테나의 높이나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패스로스를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DB 도메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패스로스가 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투패스 모델에 대해서 썼을 때 패스로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는 거가 마지막 결론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매크로셀에서의 패스로스 모델로서 뭐 오쿠무라 하타 모델 또 리스 에리어 투 에리어 모델 이렇게 다양하게 오쿠무라 하타 모델도 패스로스가 그러니까 매크로셀 아주 넓을 때 셀이 그럴 때 패스로스도 이런 모델들이
뭐 리스 에리어 투 에리어 모델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매크로셀에 대한 시뮬레이션, 뭐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거를 패스로스 차원에서만 롱텀의 어떤 그 성능을 보고자 할 때 이거를 보고 참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아주 고통스러웠던 채널에 대한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채널에 대해서 그 끝도 없는 수학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채널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될 것인지 해보면 수학적인 것은 그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걸 오래 기억하기 위한 나는 수단으로 썼던 거고 그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을 보고 뭘 알고 프리퀀시 셀렉티브라는 거의 의미는 뭐고 코헤런스 타임이라든지 코헤런스 밴드위드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파트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멀티패스 이제까지 페이딩을 정리해 보면은 S 틸다 T 이퀴벌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와이어리스 채널이 알파 오브 T 이외 JPT의 형태가 곱해져서 이 알파 오브 T는 레일레이를 따르든 낙하가미를 따르든 라이시안을 따르든 이 안에 있는 알파 제곱 오브 T의 민값은 로컬 민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 로컬 민을 따르는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또 이 알파 오브 T의 제곱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했더니 J0 제곱 2파이 FM 타우가 나왔고 숙제로 나간 거죠. 또 알파 오브 T 인피지어 쿼드러처 텀의 각각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J0 2파이 FM 타우가 나온 이 채널이 곱해져 가지고 리시버의 AWGN과 합쳐진 시그널 R 틸다 오브 T가 수신되더라 라는 거를 지금까지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스태티스틱, 뭐 요거에 대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또 요거가 라인 오브 사이트이 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죠? 탭트 딜레이 라인을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려졌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던 거고. 이거에 기반해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페이딩 채널에서의 디지털 통신의 성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능이 어떻게 되니까 얼마나 나빠지니까 그런 채널에서 금방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채널에서 성능이 이 정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나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파트 2에서는 성능이 얼마만큼 나빠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파트 2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을 반 이상이 리뷰가 될 테고 나머지 반 정도는 새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크레이그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제 그 방법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쉬워가지고 소개를 할 텐데, 그러니까 심볼 에러 레이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기법보다 훨씬 더 쉬워서 이 방법을 쓰는 건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기법이 무엇인지. 근데 처음 보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선 통신 시간이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BPSK, QPSK, MPAM, MQAM. 여기 또 MPSK도 빠졌는데? MPSK는 클로스드 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MPSK의 심볼 에러 레이트는 MRE PSK는 인티그레이션, 더블 인티그레이션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프로키스 책이나 뭐 다른 디지털 통신을 찾아보면 MPSK는 이렇게 Q 펑션의 형태로 나와 있지 않고 무한, 여기도 빠져, 이거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 클로스드 폼으로 나와 있는 모듈레이션들을 이렇게 쭉 적어 나왔어요. 그렇죠? 금방 말한 대로 PSK에서는 클로스드 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MPSK일 때 심볼 에러 레이트를 그래서 한번 구해 보자는 거죠. 금방 없다라고 한 거에 있어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구할 거냐면 MRE 모듈레이션이니까 이 SMT는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페이지를 동등하게 n분의 1 나눠가지고 n분의 2파이로 나눠져가지고 각각의 n-1 그래서 m을 1부터 n까지 넘에 따라 어떠한 시그널을 내가 매핑을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MPSK, MRE 페이지 시프트 킹이 될 텐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그널 스페이스 관점에서 각각 코사인 사인으로 나누고 코사인 사인이 서로 오소고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오소노말로 만들어서 P1T, P2T라고 말을 해놓고 SM1, SM2 라고 한다라면 MPSK의 SM1, SM2는 각각의 이러한 값을 갖는 걸로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거 보시면 코사인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곱하기 사인 B가 될 거죠. 그쵸? 이것을 B라고 놓고 이것을 A라고 놓는다라면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이 코사인 B가 phi1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A 곱하기 사인 B 해서 사인 B가 phi2가 되는 거죠. 다만 에너지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되니까 즉 사인 제곱 0에서 t까지 dt 값이 1이 되도록 해가지고 해보면 여기 루트 ES가 SM1, SM2에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적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그리듯이 시그널 스페이스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각각의 SM1, SM2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디지털 통신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SM1, SM2 이거가 M1 1부터 해갖고 8까지 대입을 해보면은 이러한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n분의 2파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러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APSK니까 000부터 11까지 어떠한 바이너리 비트에 따라서 어떠한 심볼을 보낼 것인가 라는 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AWGN이 노이즈가 합쳐져 가지고 시그널을 받았어요. R을 받았어요. R 리시브드 벡터를 받았더니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인페이지 텀에서는 이거 더하기 AWGN 노이즈 하나, R2에서는 이거 더하기 AWGN 노이즈 N2. 그래서 점이 여기가 찍혔어요. R이라는 거가. 그러면 디지털 통신에서 배운 옵티멀 리시버에서 보면은 옵티멀 리시버의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 내가 R이라는 수신된 신호를 보고 어떠한 심볼이 보내졌을까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면 그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심볼이 보냈을 것이다라고 난 디덕션을 하겠다라는 거가 맥시멈 A posteriori probability 맵 디시전 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룰에 따른다라면 그 룰에 따라 가지고 AWGN이라는 가정하에 전개를 우리가 쭉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은 뭐냐면은 R을 받고 R하고 가장 심볼하고 거리가 가까운 것이 보냈다라고 디텍션을 하면 심볼 에러이 가장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R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심볼이 보내졌다고 말을 할 거예요? 이걸 보고 대답 좀 해주세요. 이 R을 보면은 어떤 심볼이 보냈을 거라고 말할 거야? S2. 가장 가까우니까. 그쵸? S2가 보내졌을 거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eceived signal AWGN에서 R of T는 SMT 플러스 NT가 되는데,
그거는 똑같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하고 얘하고 거리를 잰다라는 거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가장 코릴레이션이 많은 것, 나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것, 응? 그거를 계산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뭘 구하냐면 나하고 가장 비슷한 거는 서로 간에 이너 프로덕트를 시킨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가지고 그거가 맥시멈이 되는 이너 프로덕트를 시켰을 때 서로 간의 방향성이 가장 가까운 거라는 건 뭐냐면은 이너 프로덕트 값이 가장 큰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을 해서 이게 미니멈이 아니라 가장 맥시멈인 코릴레이션 매트릭 값. 이게 잘못됐네. 맥시멈이죠. 그러한 이 K를 달리함에 따라 이게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면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은 나의 옵티멈 디텍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내가 S1을 보냈다라고 칩시다. S1을 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올바른 디텍션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received 된 시그널 R이 이 바운드 안에, 이 빨간 선 바운드 안에 들어오면은 에러가 안 날 거다라는 거죠. 이 빨간 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근접해 있는 얘하고의 각도의 반, 그 다음에 얘하고 각도의 반을 잘라가지고 이 빨간 선을 나는 디시전 바운더리다 라고 말할 거예요. S1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 안에 보내면은 R 값이 이 안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이것처럼 여기에 존재한다면 에러가 안 날 것이고, 아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기반으로 이 빨간 선 밖으로 나오면 여기 안에 있으면은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소리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각도가 얼마예요? 여기에서 S1과 S2 간에 이루어진 이 각도가 얼마냐? n분의 파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n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n분의 2파이의 반이니까 n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 빨간 선은. 이 각도는 n분의 파이, 이것도 마이너스 n분의 파이. 그래서 내가 받은 시그널 R의 각도가, 페이즈가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은 에러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다면 probability 세타 R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에 있을 확률, 그것을 구한다면 S1을 보냈을 때의 올바른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S1뿐만 아니라 S2, S3 각각을 구해가지고 걔네들 에버리지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S1을 보냈을 때 이거에 대한 컴플리멘터리를 취하면은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나오겠죠. S1에 대한 에러 프로바빌리티, S2에 대한 에러 프로바빌리티, SM에 대한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구해도 각각은 같을 테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에러 프로바빌리티,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에다가 각각 SM 심볼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니까, 다 더해주면 되는데 얘가 다 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나올 수가, 그러니까 이 P probability of SM이 n분의 1로 같다라면 equally probable이라면 심볼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처럼 equally probable일 때.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는 뭐냐면 세타 R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S1을 보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에러 프로바빌리티는 1 PC, 1 마이너스 n분의 파이분의 n분의 파이, 세타 R의 PDF로 하면은 이 확률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타 R, received signal 이 R은 S1 플러스 N, 요거에 대한 각도, 세타 R에 대한 PDF를 구하는 거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구해보면 S1 of T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요 식에서 S1이니까 M은 1을 대입을 해보면 M은 1이니까 여기가 제로가 돼서 루트 2S, M은 1 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eceived 시그널은 R1은 S1 플러스 N1, 아까 S1은 루트 2S 플러스 N1, R2는 N2가 되는 거죠. R1과 R2의 조인트 PDF를 구해보면 N1과 N2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각각의 가우시안 PDF를 곱한 거하고 같아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2분의 N0인 이렇게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이러한 조인트 PDF를 R1과 R2 간의 조인트 PDF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타 R에 대한 PDF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는 루트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세타 R은 탄젠트 인버스 R1분의 R2. 이렇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V 세타 R에 대한 조인트 PDF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조인트 PDF를 이용해서 마지널 PDF, 세타 R에 대한 마지널 PDF를 VR의 모든 구간에 대해 적분을 하면은 세타 R에 대한 PDF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형태의 2파이분의 2의 마이너스 감마 S, 감마 S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그죠? 이러한 형태의 인티그레이션이 있는 형태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서 n분의 파이까지. 요것을 대입해보면 이러한 거가 바로 MPSK의 심볼 에러 레이시다라고 해서 아까 첫 페이지에 모듈레이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MPSK를 안 넣었던 이유는 이걸 넣기가 어려워서 라는 거죠. 그런데 1991년에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그 심볼 에러 레이스를 구하는 방식을 논문으로 밀컴에다 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내가 SM이라는 심볼을 보냈다면 얘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각도는 n분의 파이. 그러니까 어느 점을 보더라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플러스 n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타 R은 탄젠트 인버스분의 R1분의 R2인데, 그렇죠? 이 세타 R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각도를 말을 해요. 이 각도를. 만약에 이 점이 R1이 여기 있다라면 이 각도. 그죠? 이렇게 말을 할 테고. 그죠? 그래서 이쪽 위에 부분을 하프 어퍼 플레인, 밑에 부분을 하프 로어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만약에 R 값이 여기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하프 어퍼 플레인에서 에러가 날 확률. 또 로어 하프 플레인에서 에러가 날 확률. 이 각각에서 따로따로 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확률을 구하면 이것의 2배가 각각을 합친 그 값하고 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가우시안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보고 나중에 2배를 시키자. 그런 결과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SM이 있는데 노이즈 N이 합쳐져가지고 리시브드 시그널은 벡터가 어디에 생길까요? 내가 SM을 보냈는데 노이즈 이러한 벡터가 합쳐져가지고 합쳐졌으면 R 벡터는 SM 플러스 N이 되잖아요. 그죠? 벡터가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잖아. 이렇게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또 노이즈가 이루는 N1과 N2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에이씨. 자, 이제 넘기면 안 되죠. 하나 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ceived 이건 R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n 값이 자 여기 n이 있는데 이 n의 각도가 세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벡터의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얘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갖고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찍는 점이 있고, 또 하나 방법, 여러분들 벡터 썸 중에서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노이즈 벡터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얘가 노이즈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해지는 거에 점을 찍어서 그리면 되잖아요. 금방 그 평행사변형의 기법에 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따지다 보면은 보세요. 여기 세타라는 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 노이즈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으로 옮겼어요. SN 그 심볼 옮기고 보면은 이 노이즈의 각도가 세타고 여기 각도는 n분의 파이고 이 길이는 n이 되겠죠. n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디시전 바운더리 이 R 값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R이란 건 뭐냐면은 이 노이즈 베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가는 이 길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루트 ES, 아까 이야기했던 루트 ES. 이렇게 되어 있었을 적에 에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 n이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더 클 때, 즉 이 n의 norm 값이 이 r보다 더 커버리면 디시전 바운더리 안에 있을 테고, 더 크지만서도 더 크게 만약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 각도가 0과 n분의 파이 요 각도 안에 들어있다라면, 이 노이즈 벡터에 이 각도가 요 안에 들어있다라면은 이 안에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에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각도는 얼마냐? 이 노이즈 벡터의 각도는 얼마냐? 전체적인 파이 값에서 요 n분의 파이 값을 뺀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가 될 텐데, 이런 사인의 공식이 있을 거예요. a분의 사인 a는 b분의 사인 b는 c분의 사인 c. 다 그린 거예요,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찍찍 옮겨가면서 그려가지고 그린 꼴이 요 모양, 요 꼴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법칙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분의 요거. 그죠? 사인 n분의 파이는 루트 ES분의 사인 요거는 얼마냐면은 삼각형이니까 세 각의 합에서 파이에서 이 두 각의 합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법칙을 이용해서. 그걸 쓰면 R은 사인 n분의 파이 플러스, 네? 이게 전체가 세타가 이렇게 되죠. 가로가 이 밖으로 나와야 되죠. 분의 루트 2s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러 이벤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R이 n의 놈보다 크고 세타가 0과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일 때니까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자, 이 n은 노이즈의 크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노이즈의 크기를 람다라고 한다라면, 이 람다와 이 노이즈의 페이지를 세타라고 한다라면, 람다 세타의 조인트 PDF에서 람다가 R보다 크고 노이즈의 페이지가 0과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아까 half upper plane에서 에러가 날 확률이 구해지는데 그거에 2배를 하면 lower half plane에서 나온 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P 람다 세타는 이걸 구해보면 그 P 람다 세타에서 이 람다와 세타가 나타내는 것은, 람다는 노이즈의 norm, 앰플리튜드가 될 테고, 세타는 노이즈의 페이지가 될 거여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N1과 N2, N은 N1 플러스 J N2라고 말했을 때 N1과 N2의 조인트 PDF는 각각이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각각의 PDF를 곱한 이러한 PDF 형태가 될 테고, 이거를 아까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N1을 람다 코사인 세타, N2를 람다 사인 세타라고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하면 람다 세타에 대한 조인트 PDF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해보고 적당히 뭔가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나오면은 우리가 심볼 에러 레이트를 이렇게 싱글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가 91년에 나온 크레이그의 어프로치다 된다는 거죠. 심볼 에러 레이트에 대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크레이그로 구한 MPSK 심볼 에러 레이트를 봤더니 5분의 1 인티그레이터 0에서 n분의 n-1파이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제곱 phi 감마에서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phi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건데 얘도 그러면 왜 얘를 클로즈 폼이라고 말을 하느냐 라는 거죠. 아까 MPSK도 인티그레이션이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건 뭐냐면은 이 인티그레이션이 파이나이트 레인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엑스포넨셜 안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예요. 컨버지 한다라는 거죠. 이 함수의 자체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인티그레이션 할 때 그 컴퓨터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잘게 나눠가지고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값을 하고 이 듀레이션 동안. 이 듀레이션의 길이는 좁으면 좁을수록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좁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의 비트 디시전. 내가 8비트 디시전 아니면 12비트 디시전. 여러분들이 C를 짜린다면 더블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프리시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프리시전만 늘리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문제이지 이 함수 자체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의 MPSK에서 봤던 더블 인티그레이션 0에서 무한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컨버전트가 될지 우리가 어느 선까지 컨버지가 될지 그걸 알아내는 거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적어도 클로즈드 폼이다 라고 말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m은 2일 때를 넣어보면 그 값이 MPSK에서 바이너리 PSK가 될 거고 m은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Q 루트 2 감마 B는 원래 이 값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이거하고 같아져서 Q of X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Q of X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나가 빠졌네. Q of X라는 정의 자체를 이용해서 Q 펑션 정의를 자체를 이용해서 적당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거 같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Q of X가 정말 이거 같다라는 걸 수학적인 증명이 그 크레이그 논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거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가 정말 Q of 루트 2X하고 같냐? 같더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증명해도 그렇고 직접 계산해도 그렇고. We can prove this mathematically. prove가 아니라 prove가 되겠죠. 동사가. 그러니까 we can, you can prove this mathematically. 그렇죠? 또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q 제곱에 대한 것도 아까 나왔는데 아까 q 제곱이었을 때는 0에서 2분의 파이였는데 q 제곱을 했더니 0에서 4분의 파이로 된다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q 제곱은 이렇게 두 개가 q of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건데 여기에서 더블 인티그레이션 쓰고 x는 r 코사인 phi, y는 r 사인 phi로 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이 PAM일 때도 아까 그냥 이런 걸 그냥 적당한 파라미터로 Q 펑션으로 나왔던 거를 금방 나왔던 Q of X, Q 제곱 of X 그걸 이용해서 보면 이러한 크레이그의 형식으로 싱글 인티그레이션 with finite range로 표시할 수가 있고 다음에 n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Q 있고 Q 제곱이 있어요. 근데 Q와 Q 제곱 각각이 이렇게 싱글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finite range 생각해보면 Q 펑션 자체도 infinite integration이잖아요. Q of X라는 것은 X부터 무한대까지잖아요. 그쵸? 하지만은 이렇게 했더니 finite range에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틀랩이나 매스메티카로 이 인티그레이션 해보면 정말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타임을.